사이다 무비튼. 우리는 아이가 없는 결혼 4년차 부부이다. 시아버님은 사실 아주 좋은 분인데 요즘 들어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재촉을 하신다. 하지만 막강 버팀목이신 우리 시어머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진정 위대한 시어머니이시다. 솔직히 결혼한 지 벌써 4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했고, 그래서 이미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니들은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 어째 그렇게 능력들이 없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나서주신다. 불임치료센터에서는 각종 검사를 마쳤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임신을 위한 치료도 딱히 없었다. 불임은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임 원인은 남녀 반반이라서 남편도 같이 검사받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그랬어. 라고 남편에게 권유해도 다음에 혹시 당신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라고 물으면 생각에 왜 없어? 한 셋 있으면 좋지. 라고 말은 하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사실 우린 둘 다 아직 20대이고 언젠가 아이 문제가 정말 절실해지면 알아서 검사받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좋은 데 가서 같이 외식을 하자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자 시아버지는 술을 좀 과하게 드셨는지 요즘 단골 레퍼토리인 손주 타령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모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당신 자꾸 분위기 깨는 소리 할 거예요? 라면서 가볍게 눈치를 줬는데 엇비슷하게 취기가 돈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한 셋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라며 불만 있는 투로 말했다. 헐, 평소에 나 몰라라는 주제 이게 어디서 불만질이야? 싶었는데 남편 말에 기세를 얻은 시아버지가 네 형수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말이야, 응? 라는 위험 발언까지. 그 둘은 속도 위반 결혼이었고 경우가 다르지. 밥 잘 먹다 난데없이 쌍공격을 당한 나는 급 짜증이 났고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없이 눈짓을 보내시는데 이건 해도 된다는 사인이구나 싶어서 확 퍼부을 태세를 갖췄다. 당신 지난번부터 애가 셋 어쩌고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는데 내가 몇 번이나 검사 받으러 가자고 부탁해도 계속 무시했잖아. 진짜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병원에 자기 발로 찾아가야 정상 아니야? 검사 받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부끄럽기로 따지면 당신보다 여자인 내가 몇 배나 더 하거든? 근데 난 감수하고 있잖아. 검사도 검사지만 임산부들 틈에서 불임 검사 받아야 하는 내 심정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 그런 거 이해 못하지? 어? 가임일 실컷 계산해서 신신당부를 해도 술 잔뜩 마시고 들어오고. 이게 듣다 보니까 내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어쩔 줄 몰라 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단 말만 하는데 똑같은 검사 되풀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나 그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아버님, 말끝마다 손주 하시면서 형님네 얘기하시는데 그땐 속도 위반해서 남사스럽다고 화내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시어머니도 두 사람에게 거기 두 사람은 알아서 집에 가던가 하고 며느라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시어머니는 나한테 2차를 가자고 하셨고 내 푸념을 모두 들어주셨다. 그날 처음 알았는데 어머님도 결혼하고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서 구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셨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당연히 모르고 계셨으면서도 내가 불임 치료를 받으러 다닌 거며 남편이 검사를 받으러 안 가서 마음 고생하는 걸 전혀 몰랐다면서 미안해 하셨다.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라인이 왔다. 네 남편 지금 여기 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재우고 두 부자를 한꺼번에 혼내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렴. 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집에 온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고 오늘은 도저히 휴가를 못 내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꼭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 때 돌아온 후 차분하게 얘기를 나눴다. 나는 남편에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부탁했는데 검사를 받으러 안 갔냐고 물었다. 대답은 역시 아주 단순하게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병원 검사는 그렇다고 쳐도 날짜 피임법은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설명을 하자 부부관계를 갖는 이유가 단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다. 하긴 불임 치료를 하다 보면 임신을 위한 교미를 하는 기분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약간의 모욕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런데 왜 갑자기 검사를 받으러 갈 결심을 했냐고 묻자 어제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설마 이러다 자연스럽게 생기려니 하는 기대도 있었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불임 검사와 치료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잘 알게 되었고 불임 여성들이 어떤 각오로 그런 힘든 일을 견뎌내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닫고 반성했던 것이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만일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도 부부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고 애원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내 대답을 기다렸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당신 한 번만 더 믿어볼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남편과 화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시어머니에게 엄청 혼났을 거란 짐작이 갔다. 네 시아버지란 사람은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는데도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줬었다. 근데 아들놈도 지 아버지랑 똑같은 걸 보니까 내 속이 안 뒤집어지고 백이겠니?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두 사람 정신머리를 확 바꿔놓은 거지. 시어머니가 아직 분이 덜 풀린 듯 말하자 두 사람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특히 시아버지가 어찌나 풀이 죽어 보이던지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당신 뭐 잊은 말 없어요? 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화 풀어라. 라면서 시아버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다.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다니. 어머님 능력자 인정. 저런 분이 내 편을 들어주시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런 분의 영린을 건드렸으니 얼마나 겁을 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 그리고 남편의 검사 결과 역시 나처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단 얘기를 들었다. 병원에서 그렇다니까 아이 문제는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이 사람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나 이제 아무 말 안 한다. 시아버지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잘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시부모님들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꺼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집 지을까 하는데. 집 지을 돈은 마련했고? 모자라진 않아? 어디에 지을 건데? 건축 사무실에 가서 전문가 상담받아가면서 설계 얘기 중인데 만약에 지혜가 임신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그땐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2세대 주택용 설계 도면을 보여드리자 토지 매입할 능력은 좀 안 되고 엄마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면 이 집을 2세대 주택으로 개조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말하자 두 분의 표정이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건 지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자 감동 먹은 듯한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다. 그걸 보고 이번엔 우리가 깜놀하고 말았다. 뭘 우시기까지 하냐고 했더니 형님네 부부가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인 건 알지만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라며 동거를 딱 잘라 거절했었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젊고 하다 보니 아예 기대를 안 했었다고 하셨다. 물론 나도 아주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아래층으로 갈라져서 사는 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해서 건축사무실에 분리식 2세대 주택으로 설계해달라고 부탁한 거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살 공간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만족스럽게 설계가 결정됐고 시부모님 공간은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어떻게 설계할지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부엌은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욕탕도 좀 넓게 하고 새로운 변화에 활기가 넘쳐 보였다. 그러다 얘기가 점점 커져서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불러서 아예 3세대 주택을 짓는 게 어떠냐고. 아무래도 내가 외동딸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게 서로에게 안심이 되지 않겠냐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시부모님의 친정 부모님까지 그건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시어머니 도움으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확 바뀌었다는 걸 안으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완전 죽이 잘 맞았다. 아버님들은 처음엔 서로 서먹했지만 바둑이라는 공통취미를 발견한 후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계신다. 아빠 팀, 엄마 팀은 우리 부부가 사이에 없어도 친구처럼 잘 지내셔서 정말 다행이다. 물론 우리 둘도 양쪽 부모님과 모두 사이가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3세대가 같이 사는 만큼 사생활 존중은 중요한 부분. 따라서 현관 각각 따로 만들었다. 그러다 주택 완공을 코앞에 두고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다. 정말 임신일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임신 검사약을 온 가족이 다 같이 확인하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두 어머니들까지 병원에 동행해서 임신이라는 말에 모두 같이 환호했다. 집을 지을 때 언젠가는 하는 마음으로 아이방도 만들기는 했는데 그 방을 정말 아이방으로 쓸 수 있게 되다니. 의사는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진 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 그날 내가 속에 담아뒀던 말을 확 터뜨리고 나서 나도 무언가 나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다. 그 후 나는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고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앞으로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